반갑습니다. 영원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초기 설정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톰을 구독하거나 결제를 해서 강의를 수강하면 스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모으려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동으로 스톰이 실행되게 만들고 데이터를 모으고 스톰이 자동으로 종료되면서 컴퓨터까지 꺼지도록 이렇게 설정을 먼저 해 둬야 돼요. 그래야 데이터를 꾸준히 모을 수 있으니깐요. 그죠? 우선은 이 스톰을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실행 파일은 배치 파일이 스톰 BAT 그리고 스톰 코인 BAT, 스톰 퓨처 BAT, 그리고 스톰 스톡 BAT예요. 이 BA 이 코인이랑 퓨처랑 스톡이라고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건 바로 로그인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작업 스케줄러에 요거를 등록을 해야 돼요. 요걸 등록합니다. 요 3개 중에 하나를 그죠? 주식이면 스톰 스톡, 코인이면 스톰 코인, 해외 선물이면 스톰 퓨처 요렇게 등록을 하시면 스톰이 켜지면서 바로 로그인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요 3 개의 파일은. 로그인 없이 실행할 때는 혹은 이제 백테일을 할 때 스톰 BAT 이 파일로 실행을 합니다. 창을 제가 잠깐 위치 조정을 좀 할게요. 실행되는 동안. 요렇게, 요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죠? 올바르게 설치했으면 실행이 잘 되겠죠. 우측에 잘 안 보이실 텐데 음 보면 이제 로그가 이제 암호화기 확인했다고 로그를 찍어 주고 데이터베이스도 확인했고 표준 시간 동기화를 완료했다고 이렇게 찍힙니다. 요런 형태로.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해야 될 건 이렇게 지금 시리얼 키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불러오기를 해 보면 이렇게 시리얼 키가 입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지 않는 거고 우리가 결제를 하면 메일로 시리얼 키가 날라옵니다. 근데 시리얼 키를 입력할 때 맨 끝자리 복사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한 글자라도 공백이 들어가거나 하면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리얼 키 입력하고 나서 원래 시리얼 키를 입력하지 않으면 어 5 분인가요? 몇 분 안에 어 모르겠네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수분 안에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 종료되기 전에 시리얼 키를 입력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어 다시 재구동을 하면 종료가 되지 않아요. 인증 서버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은 이제 인터넷이 끊겨 있거나 인터넷 환경이 접속되지 않는 환경에서 스톰을 켜면 이제 통 인증 서버와 통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스톰이 종료됩니다, 시리얼 키가 있어도. 그래서 이제 시리얼 키를 제대로 입력했으면 서버와 통신을 하면서 요렇게 만료 날짜를 요렇게 표시해 줘요. 만료 날짜를 권한 기간을 요렇게 표시해 줍니다. 저는 이제 스페셜리스트라 2200 년까지 제 시리얼 키는 2200 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키예요. 고렇게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했다면 이제 꺼지지 않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맨 처음에 설정은 주문 설정은 이제 기본 값들이 쭉 되어 있는데 데이터를 받는 용도에서는 주문 설정은 만질 필요가 없어요. 전혀 손을 대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보면 이제 불러오게 해 볼게요. 이렇게 텔레그램 보수는 없네요. 뭐 이런 형태로 불러오기를 해 보면 지금 이제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죠. 그죠? 만약에 주식을 할 거면 여기서 이제 계정을 설정할 때
키움증권 1, 2, 3, 4 해외선물 5, 6, 7, 8 요렇게 있어요. 그죠? 주식이나 해외선물을 할 경우. 그래서 이제 키움증권 1 상태로 키움증권 아이디랑 요렇게 넣어 가지고 저장을 하면 테이블에서 제가 TV를 잠깐 보여 드릴게요. 암호화되어 있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음. 세팅, 세팅에 보면 스톱. 자 요렇게 이렇게 뭐 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죠? 이게 옛날 건가 보네요. 1, 2, 3, 4, 5, 6, 7, 8 요거는 필요 없어요. 이거 지울게요. 자 요렇게 행성 저장하기. 이렇게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근데 1 번부터 8 번까지 있죠. 그죠? 이거를 구분하는 용도가 요거예요. 우리가 보시는 이거 키움증권 1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서 봅시다. 이 키움증권 1 상태에서 저장을 하면 1 번에 저장이 되고요. 키움증권 2 상태에서 저장하면 2 번에 저장돼요. 그리고 3 상태 뭐 해외선물 5 상태에서 저장하면 5 번에 저장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4 개씩 저장할 수 있어요, 아이디를. 해외선물도 그렇고 국내 주식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국내 주식을 예를 들면 요렇게 에이전트 트레이더 데이터 저장. 그러니까 이걸 안 한 상태에서 데이터 저장 누르면 요렇게 바로 다 체크됩니다, 자동으로. 음 고렇게 돼요. 고렇게 일단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계정 자체는 아까 CMD 창에 찍힌 것처럼 암호화 키를 확인했다고 요렇게 찍히는데 스톰은 기본적으로 이제 맨 처음에 스톰을 최초 실행할 때 암호화 키를 생성해 가지고 크립토그래피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암호화 키를 생성해서 레지스트리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번 스톰을 켤 때 그 레지스트리에 있는 암호화 키를 가지고 계정이나 텔레그램 그리고 이 시리얼 키 등등을 암호화해서 저장하도록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암호화 키는 실행하는 컴퓨터마다 매번 다르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팅 DB를 누가 복사해서 가져가더라도 다른 컴퓨터에서는 계정이나 비밀번호 그리고 시리얼 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해 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정을 이 키움증권과 해외선물은 요런 식으로 계정을 설정하면 돼요. 만약에 계정이 제가 여러 개인데 한 컴퓨터에서 뭐 틱봉도 모으고 분봉도 모으고 하려면 계정이 2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키움증권 1에 계정 설정하고 키움증권 2에 계정 설정해서 폴더 2개 나눠 가지고 같은 컴퓨터에서는 세팅 DB를 복사해서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다른 폴더에 있는 스톰은 키움증권 2로 구동하고 첫 번째는 키움증권 1로 구동하면 계정이 알아서 다른 걸로 구동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코인 쪽도 업비트랑 바이낸스 선물 요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업비트나 바이낸스 선물은 여기 토큰 여기에 입력하게 되죠. 업비트나 바이낸스 선물은 하나씩만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비트로 입력하면 업비트 계정, 이렇게 바이낸스로 하면 바이낸스 계정이 되겠죠. 마찬가지 데이터 저장 누르면 리시버 트레이드 자동으로 시작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기 설정이니까 레버리지 요거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마진 타입도 포지션 방향도 현재는 이제 구분은 되어 있지만 이렇게 격리랑 교차는 마진 타입도 교차는 지원하지 않아요 현재는. 포지션도 단방향만 지원합니다. 코딩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해 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입력하시면 되고
텔레그램 같은 경우 이제 디스코드 서버에 보면 텔레그램 봇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적어 놨어요. 그걸 보시고 만들어서 토큰이랑 아이디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키움 아이디도 홈페이지에서 만들어야 되고 해외 선물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API 신청도 해야 되고 할 건 많죠, 홈페이지에서도. 뭐 업비트도 그렇고 바이낸스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인도 이제 계정을 API 신청을 해서 요렇게 액세스 키, 시크릿 키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인터넷 간단하게 검색만 하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항상 이제 죄송합니다. 항상 설정을 변경을 하면 이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야 돼요. 이 부분. 음. 그래서 저장하면 이렇게 저장되죠. 그래서 다시 불러오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그대로 유지돼요. 그죠? 다시 없는 걸로 저장해 볼게요. 그리고 있는 걸로 선택해 놓고 불러오게 하면 없어져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주식 같은 경우 이제 우선은 데이터만 모을 용도로면 그냥 모의 투자를 그대로 이렇게 확인해 둡니다. 그죠? 일부러 모의를 해지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매수 전략, 매도 전략도 그냥 사용 안 함으로 이렇게 두시면 돼요. 전략을 사용한다 해서 데이터가 안 모이는 건 아니니깐요. 그죠? 사용 안 한다고 해서. 그리고 중요한 거 이 부분을 이제 1초 봉을 모으려면 여기서 1초 봉을 선택해야 되고 1분 봉을 모으려면 여기서 1분 봉을 선택해야 돼요. 이 부분. 코인도 마찬가지. 그죠? 근데 이제 다른 거는 건드릴 필요 없는데 이 종료 시간, 그죠? 종료 시간. 장고 청산도 그대로 두시고 프로세스 종료도 그대로 두시고 하셔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컴퓨터를 종료하려면 만약에 이제 주식 같은 경우 예를 들게요. 주식 같은 경우 이제 한 컴퓨터에서 1조 스냅샷도 모으고 1분 봉도 모으고 할 수 있잖아요, 요걸 따로 저장해서. 그죠? 그럴 때 이제 보통은 1초 스냅샷은 9시 30 분에 종료합니다. 임의로 10 시까지 모으셔도 되고 요즘은 현재 2025년 12월 기준으로는 장이 좋아서 10 시까지 시도해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1분 봉일 경우 요걸 15시 20 분으로 그죠? 요렇게 설정해야겠죠. 15시 20 분으로.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1초 봉일 경우는 컴퓨터를 종료하면 안 돼요. 그죠? 프로세스만 종료하고. 음. 프로세스 종료할 때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선택은 요거예요. 기본은 요렇게 돼 있어요. 프로세스 종료 시 프로그램 종료. 그죠? 요렇게 이제 1초 봉은 여기서 이제 93030 요게 되겠죠. 93000 요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리고 1 분봉 같은 경우는 여기서 152000 요렇게 30 분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동시효과에는 주문이 안 나가요.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되고 분봉을 모으고 나서 컴퓨터 종료하려면 요렇게 하면 한 컴퓨터에서 일 틱봉 모으고 9시 반에 프로세스 종료되고 1 분봉은 컴퓨터가 종료되도록 요렇게 설정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코인 같은 경우는 이 저장할 때 보면 요렇게 코인의 전략 종료 시간은 UTC 기준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 -9 시간으로 설정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 1초 스냅샷은 근데 코인은 특정한 시간대에 갑자기 기침이 좀 많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한 모금 할게요. 코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분봉만 모아요. 분봉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언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분봉을 권장드리고요. 분봉에
종료 시간은 이렇게 23시 50 분이 되겠죠. 이게 UTC 기준 시간이니까 한국 시간으로 8시 50분 정도 돼요. 요때 종료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되고요. 그죠? 컴퓨터 종료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다시 어차피 이 코인 같은 경우는 23시 55분 정도에 다시 재시작하도록 이렇게 스케줄러를 작성할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종료할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은. 고렇게 하시면 됩니다, 코인은. 고렇게 해서 저장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른 설정은 뭐 만질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초기 설정에서 이거는 뭐 백티할 때 설명을 하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분, 주식 같은 경우 우리가 스케줄러에 매일 코인은 매일 열리기 때문에 컴퓨터 종료할 일이 없어요. 그죠? 주식 같은 경우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혹은 휴무일 경우 종료를 해야 되잖아요, 자동으로. 고럴 때는 여기 주식 실행 후 9시 1분 또는 10 분간 장 운영을 받지 못할 경우 프로세스 종료하기. 요걸 선택해 두시면 9시 1 분에 9시 1 분까지 장 운영 알림이 안 오면 프로세스가 종료돼요. 그때 이제 프로세스 종료 시 프로그램 종료 요렇게 해 주시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그죠? 이게 이게 설정이 잘못됐네요. 설정을 바꿔 놓을 것 저게 컴퓨터가 음 UI 텍스트 잠시만요. 텍스트 확인 좀 해 볼게요. 텍스트 에디터 휴무 종료. 휴무 종료가 해서물 휴무 종료. 음 음 셧다운 체크. 스톡 셧다운 체크가 휴무 종료 여기 써 있고, 휴무 종료일 경우 바로 요게 종료되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세이브면 가동 걸리고, 아니면 바로 요렇게 셧다운 체크로 넘어가서 스케줄러 실행 아니고 해산물인데 휴무 컴퓨터 종료, 휴무 컴퓨터 종료 이렇게 되네요. 이게 컴퓨터 종료 메뉴인데 그거를 글자를 제대로 안 적어 놨네요, 여기. 할 경우 컴퓨터 종료하기, 프로세스 및 컴퓨터 종료하기. 이게 10 분간도 아니고 요거는 제가 금방 바꿔서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헷갈렸네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9시 1 분까지 네. 그래서 보면 이제 바꿔 왔어요, 제가 다시. 여기 10 분간이 아니고 국내 주식 실행 후 9시 1 분까지 장운영 알림을 받지 못할 경우 프로세스 종료하기. 요거를 체크를 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휴무일 경우 자동으로 종료되게 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이제 컴퓨터를 계속 켜둘 필요 없으니까 주식만 실행한다고 하는 컴퓨터는 그때 요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휴무 종료일 경우 프로세스 종료 후 컴퓨터 종료 요렇게 선택해 두시면 9시 1 분까지 장운영 발림이 안 오면 프로그램 종료하고 컴퓨터 종료까지 요렇게 됩니다. 그죠? 요렇게 저장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켰다가 닫으면 이 스톤 프로그램에서 창 위치를 기억했다가 그대로 다시 불러오도 요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요 부분 그대로 두시면 되고, 그리고 스톱 라이브 참여하기를 누르시면 당일에 이제 지금 이제 V2.0으로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라이브 참여도가 좀 저조하긴 한데 참여하기를 체크해 두시면 이렇게 스톰 라이브 창에서 같은 스토머 분들이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종료 시 프로그램 종료, 요런 프로세스 종료될 때, 그죠? 요런 프로세스 종료될 때 프로그램을 종료할 건지 그것도 요렇게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초기 설정으로 데이터를 모으시면 됩니다. 주의할 건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주의할 게 없고 이 부분 그죠? 데이터 유형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 1초 스냅샷은 9시 30 분, 1 분봉은 15시 20 분으로 그죠? 그리고 이제 1초 코인 분봉은 23시 50 분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해외 선물은 이제 시간이 달라요. 해외 선물은 CME 기준 시간인데 어 제가 일 권장을 하는 시간은 1조 스냅샷은 이제 나중에 이제 스케줄러 작성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9시 30 분부터 10시 30분 요렇게 1 시간만 모을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래서 이 기준 시간이 CME 기준 시간으로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 9시10시 30분 고렇게 1 시간 모으시면 되고 1 분봉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봅시다. 16시 16 시까지예요. 16시 맞나요? 퓨처가 봅시다. 저 스케줄러를 보면 되겠죠? 퓨처 스케줄러 거기에 적혀져 있어요. 그죠? 여기에 16시 16 시까지 맞네요. 16 시까지로 설정하시면 돼요. 16시 00 분으로 1 분봉 같은 경우. 그 시작 시간은 제가 나중에 스케줄러 할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올게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종료했고요. 이제 스케줄러를 등록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작업, 작업 스케줄러 이렇게 실행한 다음에 요 밑에 거 선택해서 이제 하나도 없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작업 만들기를 할 거예요. 작업 만들기. 작업 만들기를 해서 이름은 일단은 국내 주식, 국내 주식 영어로 할게요 그냥. 스톰, 스톰 스톡, 스톡 스 초봉, 세칸 요렇게 해 둘게요. 요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리거를 눌러서 새로 만들기를 합니다. 새로 만들기. 그래서 뭐 동시에 한다고 이제 한 컴퓨터에서 틱봉, 분봉 동시에 모으는 걸로 해 볼게요. 그러면 매일, 매일로 여기는 이제 초봉이잖아요. 매일 해서 표준 시간 동기화 이건 할 필요도 없고 매일마다 요게 보면 오전 그러니까 8시 30분 이후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어 이제 컴퓨터가 꺼지도록 설정을 하면 이제 바이오스에서 이제 컴퓨터마다 보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바이오스에서 어 매일 똑같은 시간에 컴퓨터를 켜지도록 할 수 있어요. 뭐 가령 지금 이제 30 분에 어 틱 스톰이 1초 스냅상용 국내 주식 스톰이 실행되게 하려면 25 분에는 켜져야겠죠. 그죠? 이 8시 25 분에 컴퓨터가 부팅되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컴퓨터에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의 컴퓨터에서 이제 해외 선물까지 데이터를 모으려면 그 스마트 플러그라고 있어요. 그죠? 스마트 플러그로 매일 몇 시 몇 분에 전원이 켜졌다가 전원이 꺼졌다가 그럼 어떻게 제가 설정해 놨냐면 8시 25 분에 전원이 한번 켜지고 그리고 3시 오후 3시 35 분에 전원이 꺼지도록 해 놨어요. 그리고 다시 저녁 9시 반에 9시 반에 켜지도록 해 놨고요. 그다음에 9시 한 45 분쯤 그 정도
50분 9시 50 분으로 되어 있나 봐요. 9시 50 분에 플러그 전원이 들어오고 다시 어 새벽 6 시에 6시5 분에 꺼지도록 요렇게 되어 있어요. 서머 타임 기준으로 하면 새벽 6 시까지도 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 놨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스 설정에서 보면 전원이 들어올 때 자동으로 컴퓨터가 켜지도록 하는 설정도 있어요. 그렇게 해 스마트 플러그를 이용하면 이제 그 바이오스에서 보통 웨이크업 알람이나 이런 게 이제 자동으로 부팅되도록 설정하는 부분인데 그 웨이크업 알람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전원이 들어왔을 때 컴퓨터가 자동으로 켜지도록 하는 설정이 또 바이오스에 다 있어요. 그거를 하셔도 되고 두 개 중에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한 컴퓨터에서 이제 주식이나 해외 선물을 같이 모으려면 스마트 플러그를 이용하는 게 좋고요. 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24 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컴퓨터를 끌 일이 없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틱복용 시간은 08시 30 분 00 초에 시작되도록 요렇게 설정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확인 그렇게 누르면 요렇게 매일 8시 30 분에 되죠. 그리고 동작에는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프로그램 시작 찾아보기에 저는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틱봉이니까 주식이니까 스톰 BAT, 스톡 BAT 요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건 설정에 요거 혹시나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 안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존 인스턴트 중지 요거를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스톰 세컨은 요렇게 되죠.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또 작업 만들기. 이번에는 스톰 스톱 민 분봉료 요렇게 해서 만들고 트리거도 똑같이 오늘 매일 이제 08 시 한 15분 정도 걸리니까 뭐 한 30 분에 시작하니까 45 분에 할게요. 45 분. 요렇게 시작하고 그러니까 15분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동작에 찾아보기 해서 똑같이 이제 폴더가 달라야겠죠. 지금은 저는 그 파이썬 프로젝트에서 쓰고 있지만 이 폴더가 다르게 하나 복사해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있으면 여기 하나 복사해 가지고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그 폴더에 있는 스톡 BAT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부분. 저는 지금 하나 밖이라 요렇게 할게요. 그리고 설정에 가서 인스턴스 중지 요렇게 하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런 형태로. 그죠? 그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해외 선물도 만들어 볼게요. 스톤 퓨처, 스톤 퓨처 요거는 복사해 두고 스톤 퓨처 세컨 만들고 트리거를 해외 선물은 매일 오후 9시 이제 요거는 이제 보통 10시 반 빠르면 10시 반이니까 10시 20 분에 시작하도록 그러니까 1 시간 늦은 서머 타임이 적용 안 되는 시간에도 10시 20 분에 켜져 가지고 1 시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고렇게 할 거예요. 서머 타임일 때는 10시 반에 바로 시작하니까 요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작에 새로 만들기 해서 찾아보기 해 가지고 퓨처 스톰 퓨처 BAT 요거 선택하시면 되고 설정에 가서 기존 인스턴스 중지 확인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하나 작업 만들기 이번에는 스톰 퓨처 민이고 트리거는 매일 오후 이제 요거는 이제 9 시부터 모을 거예요. 그 시카고 기준 시간. 그래서
그게 09:00 55 15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0분 정도에 컴퓨터를 켜지게 하면 된다고. 9시 50분 매일. 그죠? 그렇게 하면 돼요. 9시 50 분에. 그래서 55 분에 시작할 거예요. 55 분에 시작하고 동작은 요것도 폴더가 달라야겠죠. 저는 임의대로 일단 같은 폴더로 할게요. 스톰 퓨처. 다른 폴더에 있는 스톰 퓨처여야 돼요. 그리고 기존 인스턴스 중지 확인. 요렇게 하면 이제 9시 55 분에 메일 분봉령 해외 선물 시작되고 10시 20 분에 시작돼요. 어 스틱봉령 그죠? 요렇게. 요렇게 해서 한 컴퓨터에 해 놓고 스마트 플러그로 8시 25분 그리고 9시 50 분에 켜지고 끄는 시간은 오후 3시 35분 그리고 아침 새벽 6시 5분 요렇게 해 두시면 됩니다. 요렇게. 코인 같은 경우는 24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어 코인도 하나 해 볼까요? 분봉으로 스톰 코인 민 해서 트리거를 매일 오후 11시 55 분 11시 50 분에 이게 제가 잘못했네요. 오전이어야 돼요. 오전 08시 55분 그죠? UTC 기준 시간은 9 시지만 0 23시 50 분이지만 우리 한국 시간으로 8시 55 분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확인. 동작은 스톰 코인 요렇게 두고 설정에 인스턴스 중지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그 9시 8시 50 분에 데이터 모아고 저장했다가 프로그램 꺼지고 다시 55 분에 다시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9 시부터 한국 시간 기준 데이터를 모으게 됩니다. 요렇게 스케줄로 등록하셔서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려면 요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이게 여기서는 실행이 되는데 맨 처음에 실행할 때 이 방화벽 알림이 뜹니다. 그걸 항상 해제해야지만 스케줄러로 실행돼요. 그냥은 실행되는데 스케줄러 실행이 안 될 때는 방화벽 해제가 안 된 거예요, 제대로. 그걸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거 이제 이 작업 컴퓨터를 안 쓰니까 다 지울게요. 여기까지 하면 초기 설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